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송영선 전 의원님 모시고요. 현재 이 시급한 당면한 안보 문제들 또 국제관계 문제들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송영선 의원 출연하신 방송이요. 지금 4만 명에 육박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 컨텐츠 중에서 한 이틀 지나니까 2만이 넘더라고요. 아주 놀라운 이 속도로 이렇게 많은 조회를 기록했는데요. 의원님에 대해서 그때 어떤 분인지 처음 알았다 이런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네. 뭐 일반 방송에서 나올 때 또 제가 지난 세월에 그 의회에 있으면서 항상 좀 싸움닭 같은 이미지를 줘서 별로 컨텐츠도 없이 목소리만 크다든지 좀 공격적이라든지 그런 이미지가 많았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이미지가 있었다는 측면에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제가 좀 더 인간적인 접근을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이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방송의 장점이 여러 가지를 갖다가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그 첫 번째 주제로 지금 국내에서 전술 핵계를 갖다가 이렇게 재배치하자, 또 독자적으로 핵을 개발하자라는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미국에 성킴 전 주한미 대사했고 필리핀 내사로 그 내정된 북핵 이 본부 그 특별 대사가 한국에 와서 못을 받고 또 미국 백악관의 NSC에 또 보좌관이 또 한 번 못을 박았어요. 두 개 다 안 된다. 자, 이 사태에 대해서 그 의원님은 미국이 왜 저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안 된다고 못을 받는가? 한국에는 뭐 보수 진영의 이런 개발론자들, 재배치론자들이 굉장히 섭섭해하는 것 같은데요. 그 역학관계를 좀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가 이제 지금 뭐 북한이 핵실험을 5번씩이나 하고 또 올해만 해도 중장거리 미사일을 벌써 7차례나 쏘아 올리고 또 전 세계 공식적인 핵보유국인 5개국 중에서 프랑스 같은 데는 핵무기를 다 없애고 SLBM만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전략적이고 가장 힘이 좋고 가장 유용한 그러면서 핵 탄두의 길을 줄일 수 있는 게 사실 잠수함 탄도미사일만 가지고 있으면 다른 건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속이니까 이제 보수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굉장히 조급해지는 마음에서 제가 볼 때는 전술핵 배치를 요구하거나 그 다음에 우리 자체 핵 개발하자는 것은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압력밥솥에 쌀도 안 넣고 그냥 빈 솥에 물만 넣고 막 끓이면서 밥 되기를 기다리는 그 심리하고 같은 건데 전술 핵 배치에 대해서나 핵 개발은 원천적으로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술의 문제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또 한미 양국 간의 어떤 감정적인 문제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국제 정세상 불가능한 겁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전술핵의 경우는 핵무기는 크게 전략핵 두 개로 가를 수 있는데 우리 한반도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하여튼 사거리 한 2,000km 내에서 한반도를 전쟁의 구역으로 보는 전구, 시어터로 볼 때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커버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가진 핵은 전술핵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전술핵 누가 갖고 있습니까, 소장님?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군이 갖고 있죠. 주한 미군이 1991년 9월 26일까지 배치해두고 있다가 가져 나갔단 말입니다. 왜 가져 나갔습니까? 남북 비핵화 선언하는 바람에 그래? 남쪽하고 북쪽 너들이 자체적으로 비핵화 선언한다면 우리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나가주는 게 옳다 하고 나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전술핵도 핵무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오바마 10년 동안의 핵심 전략의 1위 대테러인데 대테러 정책의 그것도 그 밑바닥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비핵입니다. 근데 비핵이라는 것은 사용도 안 하고 제조도 안 하고 반입도 안 하고 전이도 안 한다는 NPT죠.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단 말입니다. 핵 비확산. 그렇지. 핵 비확산을 하겠다고 그것을 미국에서의 국가 이익의 1번으로 대통령이 10년 동안 부르짖고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사실
중동에 들어가 그 많은 피를 흘리고 그 많은 돈을 쓰고 그 많은 진짜 병사들의 죽음의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지켜오고, 그리고 나서서 국제사회에 요구하는 게 매일 NPT 체제를 꼭 지켜야 된다고 주장해놔놓고 미국 스스로가 전술핵을 우리한테 가져다 주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NPT 체제라는, 그러므로 미국은 이걸 안 하겠다도 되고 못 하겠다도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평화를 지키는 가장 큰 전략이 NPT 체제라고 얘기를 해놓고 스스로 NPT 체제를 깰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지금 동북아시아에 네네. 여기가 지금 뭐 전 세계에서 보면 이 열강들이 다 네. 모여서 어떻게든 위기가 조성되고 네네. 곳곳에 그러잖아요, 그죠? 네. 러시아와 일본 사이, 또 일본과 중국 사이, 뭐 영토 분쟁부터 또 한국과 북한, 또 미국과 북한, 여기 이제 이런데 여기에 만약에 한국에서 전술핵을 재배치해 오면 북한이 개발했다. 일본도 또 그런 어떤 핵에 대해서 가고, 그러면서 동북아시아가 핵대결 양상으로 가게 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겠죠. 아, 당연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NPT 얘기를 조금 더 계속을 네. 하자면은, 미국이 사실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1945년 8월달에 2차례에 걸쳐서 일본이 전쟁을 2차 대전을 끝을 내지 않으니까 아무리 말로서 종용을 시켜도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 비행기에 핵탄두를 싣고 가서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핵탄두를 2번 떨어뜨렸단 말입니다. 떨어뜨리고 미국 스스로가 하는 얘기가 이건 인간으로 할지도 아니다는 걸 자기 자신들도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큰 차원에서 세계 평화를 불러오기 위해서 핵탄두를 썼지만, 유엔이라는 게 창설된 이유가 더 이상 전쟁을 좀 안 하도록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이 한자리에 앉아가 평화적으로 일을 해결하자고 만든 반상회가 소위 말하면 유엔이란 말입니다. 그 반상회를 만들고 난 뒤에 핵을 더 이상 개발하지 않는 게 좋겠다 했지만, 결국 있는 국가들의 힘이 있는 국가들은 전부 자기들의 힘을 확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핵 개발을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은 이미 60년대 중반까지 다 핵 개발을 하고 나니까, 아니 이렇게 하고 나니까 남아공이라든가 아르헨티나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이스라엘. 파키스탄이라든가 이스라엘이나 인도, 파키스탄은 정치적인 이유로 하기 때문에 미국이 사실은 간접적으로 묵인해준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죽순처럼 전부 핵 개발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 유엔 상임 이사국 소위 말하는 5개국이 만나서 하는 얘기가, 이대로 두다가는 우리가 유엔 창설 이념과는 정반대로 위배되는, 정면으로 위배되는 세계 평화를 지키자고 이걸 유엔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핵 확산을 그냥 지켜보는 건 우리가 국제사회에 대한 범인이 되겠다, 범죄를 저지르는 것 되겠다 하고 NPT 체제를 창립을 1975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다 가입을 시켰지만 실제 현재로서는 이스라엘, 파키스탄, 이란, 북한은 들어갔다가 사실 85년에 NPT 들어갔다가 1993년에 3월 11일 날 탈퇴한다고 엄포를 놨다가 제네바 협상을 하니까 중유 받아먹고 돈 받아먹고 원자로 지으려고 또 다시 들어왔다가 2003년 1월 11일에 최종적으로 자기들이 탈퇴를 합니다. 그런데 이 NPT 체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없는 국가에서는, 다시 말하면 핵이 없는 국가에는 이 불평등 조약을 얘기를 합니다. 왜 있는 인간들이, 있는 국가 자기들은 저거 핵 다 만들어 놓고 자기 핵 다 만드는 게 우리는 못 만들게 한다 하지만, 물론 불평등성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전 세계에 핵을 개발하도록 놔둔다는 건 정말 아수라장이 되죠. 그죠? 그래서 NPT 체제를 설립을 하고 미국이 이 가치에 대해서 사실은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라는 것도 무슨 얘기냐 하면은, 북한의 핵 개발을 당장 다 없애게, 핵 가진 걸 다 없애거나 폐기는 어려우니까 첫 단계로서 non-proliferation, 이전하지 못하도록, 특히 테러 집단이나 다른 개인에게나 또 이 테러로 가려고 테러를 지원하는 국가에게 팔아먹는 걸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NPT 체제를 끌고 가자는 게 전략적 인내거든요. 전략적으로 참아준다. 네. 어디까지 참아주느냐. 안에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까지는 일단은 내가 잠깐 눈 감아줄 수 있지만 밖에 내보는 건 절대로 안 하겠다는 게 전략적 인내예요. 근데 거기까지 해왔는데 지금 방금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끈을, 묶었던 끈을 풀면은
이건 전 세계에 대해서 핵 개발하라고 용인해 주는 거예요. 판도라 상자를 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전 세계 핵의 75%가 75% 이상이 동부가 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3개국이 5개국의 핵 보유국 중에 3개국이 동부가 있어요. 이거 풀어주는 이상 핵 잠재 보유국인 일본은 아니 도대체가 최근 더더구나 미사일 발사라든가 핵실험하는 것을 보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동시에 핵에 대한 혐오증이 가장 큰 일본이지만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더더구나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 개발해가 실험을 전부 일본 상공으로 갖다 날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자기의 생존과 국가의 이익을 위한 가장 첫 번째 정당성으로 핵 개발을 주장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건 뭐 진짜 그러면 도미노 현상이죠. 도미노 현상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핵은 한 기라도 갖고 있으면 억제 역할을 한다. 그건 아주 잘못된 이론입니다. 핵은 미국과 소련이 핵 경쟁을 한 이유는 핵을 한 기라도 갖고 있으면 억제 역할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핵은 상대방이 핵 공격을 했을 때 이쪽에서 다시 핵으로서 상대방을 리텔리에이션 반격을 하는 것이 상대방이 가진 힘의 2배 이상을 반격할 능력이 없으면 핵은 가지고 있는 자체가 더 상대방의 공격을 불러들이는 요인이 됩니다. 일본 같은 데는 국토가 생기는 게 이렇게 기단의 지렁이처럼 생겼기 때문에 중심이 아주 얕은 국가이기 때문에 짧습니다. 짧기 때문에 이런 국가는 핵 개발할 때에 전술 핵뿐만 아니라 반드시 전략적 핵까지도 다시 한번 리텔레이션 할 수 있는 장거리에 그리고 더 큰 힘을 가진 핵까지 개발해야 되니까 정말 이 NPT 체제가 풀어지면 일본을 세계에 손꼽는 핵강국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명분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 말씀은 확정적으로 핵으로서 내가 당했을 때 상대방도 파괴할 수 있다라는 파괴할 수 있는 이상의 능력이 결국 그것이 그 이상의 있어야 억제력 핵과 맞습니다. 핵으로서 그 정도의 핵 개발을 해야 핵으로서 억제가 되는 예, 그래서 거예요. 냉전 시대 때 미소 간에 맞습니다. 서로가 그 곳곳에 다양한 형태의 장거리 미사일, 전략 폭격기들을 네. 보유한 게 네. 서로가 잘못해서 한 방이라도 날아가면 네. 내가 먼저 죽는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소장님도 아시지만 매드 전략이 한때 가장 강력한 전략 중에 하나 나온 게 MAD, Mutual Assured Destruction, 상호 확실 파괴. 네 죽으면 나도 완벽하게, 네가 날 때면 나도 너를 완벽하게 죽이가 네 죽자 전략. 네, 맞습니다. 이러다 보니 물론 다른 쪽에서는 또 얘기하는 게 아니 이대로 두면은 우리가 정말 최근에 아주 꼬인 논리를 가져오는 분들이 있어요. 사드를 가져오면 도리어 이것이 핵 경쟁을 불러일으키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주장하시는 분인데 전술핵을 달라는 자체부터가 미국이 절대 줄 리도 없지만 전술핵 도입은 또 다른 측면이 뭐냐. 전술핵 도입을 만약에 1000만보 양보를 하고 미국이 NPT 체제를 스스로 깨면서까지 위배하면서까지 한반도에 전술핵 가져오면 미중 간에 전쟁 납니다. 중국이 절대 이걸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드 2기를 가져오는 것도 이 난리를 치는데 전술핵을 한반도에 미국이 가져오면 중국이 절대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렇죠. 방어용 그냥 요격 미사일. 네. 그거 가지고도 이 난리인데 요격 전술핵을 미사일도 가져오면 속전설이 2개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술핵을 가지고 오면 전술핵을 배치하는 지역에서 전 중국이 반대하기 이전에 그 사드 배치 지역을 갖고 저 난리인데 이제 전술핵을 가지고 오면 저걸 어디에 배치하는가를 비밀리에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 사드는 요격하는 거. 사드는 사실은 자기 지역에 떨어지지 말도록 떨어지기 직전에 훨씬 전에 상대방이 쏘는 미사일을 공중에서 파격하자는데도 난리를 치고 자기 참외가 어떻게 되느니 난리를 치는데 심지어 핵무기를 가져오면은 말은 전술핵을 가져옵시다 한데 1000만보 양보를 해서 미국이 전술핵 준다 해도 난리가 날 겁니다. 아마 죽어도 전술핵 가져온다는 분들 그 네. 지역에 네. 자기 지역구에 네. 전술핵 배치를 갖다가 좀 해놔라고 하면 아마 전부 다 전술핵 반대할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 핵개발 문제인데 네, 아까 핵개발. 소장님이 질문하신
핵 개발은 그럼 전술핵은 안 준다 치자. 전술핵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습니다. 미군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미국이 사실 그걸 깨가지고 고물로 바꿔 먹어도 우리한테는 줄 가능성이 그렇죠. 별로 없고, 두 번째, 그럼 미군이 안 주면은 우리가 스스로 핵 개발해보자. 이건 더 웃기는 얘기입니다. 더 웃긴다는 게 무슨 농담식의 웃기는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현실성이 더 희박하다는 뜻의 측면에서 웃기는 얘기야. 왜? 핵 개발이야말로 진짜 NPT 체제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건데 우리는 90% 무역에 의해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FTA 파트너국이 제일 많은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물건 안 팔면 못 사는 나라인데 경제 영토가 세계에서 제일 높다. 그렇죠. 그런데 핵 개발을 한다 하면 당장 NPT 체제에서 쫓겨나거나 전 세계에서 들고 일어나서 너하고는 NPT 체제를 위배했으니까 너하고는 무역 안 하겠다 하면은 이것은 핵탄두 몇 개를 개발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빈대 잡으려고 하다가 초과상관을 태우는 자, 거예요. 그럼 의원님, 우리가 만약에 핵탄두를 갖다가 이렇게 개발하려 하면 네.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고농축 우라늄을 갖다가 네. 이렇게 원심 분리기로 만들어내든지, 안 그러면 지금 이 원전에서 떼고 플루토늄. 남은 폐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든지 이렇게 이제 재처리를 해야 될 거 네. 아닙니까? 그러면 미국과의 지금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그 아주 낮은 수준의 이 로우 레벨 수준의 이 우라늄 농축 네. 외에 미국이 허락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UAE 원전 때문에 UAE 수출한 원전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뭐 바이오 프로세싱 하겠다 어쨌다 해서 그걸 해보려고 몇 년을 매달렸는데도 미국이 네. 제대로 허용을 안 한 거 아닙니까? 네, 네. 아마 UAE 원전에서 네. 나오는 폐의 연료 문제들은 이 미국과 UAE 간의 그 원자력 협정 내용을 보니까 내부에서 UAE 국가 내부에서 식은 다음에 네. 농축하거나 장기 저장을 하거나 보관이 불가능해서 네. 영내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한국이 이제 그걸 만들어 줬으니까 한국이 책임지고 드러내야 되는데 맞습니다. 한국에 갖고 오거나 한국이 재처리를 못 하니까 이제 프랑스나 어디 재처리 가능한 나라에 네. 보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 딜레마가 있다고 제가 전에부터 숱하게 지적했는데 뭐 그냥 넘어가 이 본질이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우리가 핵을 독자 개발하겠다 뭐 한미 원자력 협정을 미국이 개정해 줄 리는 없는 거고 정면으로 도전하는 건데 그럼 네. 한미 간에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 좀 말씀. 원자력 협정을 제가 볼 때는 개정이라고 하면 순도 몇 도까지 개발하라는 걸 핵심이 될 예,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상업용으로 쓰는 것은 내가 숫자를 지금 정확하게 한 기억을 20% 못하는데 수준 지금. 아니요 4도예요. 예. 보통 4도인데 10도 이하라야만 되는 거고 실험용으로 쓰는 건 20도까지 예, 순도 예. 20도까지 예. 인정을 해줍니다. 핵무기를 만들려면 99도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순도가. 근데 우리가 이것을 실험용으로 쓴다라는 핑계 하에 아니면 실제로 실험용을 쓰기 위해서라도 순도 20도 이상 20도까지를 허락을 해달라고 고집을 하면은 실험용으로 쓸 수 있는 이게 양. 원자력 그 양만큼은 허락하는지 몰라도 전기를 대한민국 전기 공급의 59%가 원자로에서 공급하는 겁니다. 이것까지 줄 정도로의 사실은 이 양까지를 허락하는 20%의 순도 이 플루토늄은 절대로 허락이 안 된다는 거죠. 네. 이걸 가지고 결국 싸우면 한미 관계가 근본적으로 비거덕거릴 뿐만 아니라 그거의 나비 효과로 전 세계 국가들이 이때까지 그들이 북한을 본 것처럼 한국도 또 다른 핵 불량 국가로 보는 거예요. 국제사회에.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거면 핵탄두 20톤짜리 한 10개 가지려고 하다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가 자원이 천년 자원이 있습니까? 땅덩어리가 큽니까? 그렇다고 지금 생산 인구가 쌉니까? 생산 노동력이 무역 쌉니까? 개방도가 100%입니다. 무역 개방도의 100%의 GDP의 100%입니다. 국가가 수출 수입을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국민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지. 홧김에 무슨 질 한다고 XX 질 한다고 홧김에 바람 피우면 집안 다 망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미군이 한국에 존재하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지금 핵 개발을 갖다가 했을 때 이 관계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다 경험해 봤죠. 우리 요번에 사드 반대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 사드를 가져오면은 중국과 한국 사이에 무역에 문제가 생긴다 한데 중국과 한국 사이의 무역량은 연간 한 380조 정도 됩니다. 우리가 수출해가 돈 버는 게.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무역을 통해 벌여 도는 게 매년
8,000조 정도입니다. 우리 연간 GNP가 1,400조 같으면 우리 6년 GNP를 1년간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물건 팔아가 먹고 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미국이 우리에게 만약에 우리가 이 핵 개발한다고 난리를 치면은 미국이 우리한테 보복하는 거는 핵 개발하면 그냥 안 둔다. 주한미군을 몇 명을 빼겠다 안 하고 제가 볼 때는 1997년과 똑같이 세계에서 지금 제일 힘 있는 기관이 미 대통령도 아니고 FOMC예요. 연방 소위 말하는 뭐죠? 연방시장 소위 말하는 전 세계 달러의 이자율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연방준비은행입니다. 근데 IMF라는 것도 인터내셔널 모니터리 펀드인데 이걸 쉽게 말하면 IMF의 일에 가장 핵심적인 일이 뭐냐 하면은 환율을 조정한다. 뭐에 대한 달러에 대한 환율 조정인데 우리가 이런 핵 개발한다고 난리를 치면 미국이 1달러 지금 1,100원에서 1,200원을 왔다 갔다 하는 걸 2주 만에 1,600원으로 올리면 나라 끝납니다. 우리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조용하게 앉아가 장거리 리모컨으로 나라를 죽여버릴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러고 뭐 한국에 들어와 있는 그 미국의 그 이월가 자본이 중심이 된 어떤 이 투자 자본들이 다 빠져나가거든요. 맞습니다. 항상. 그게 달러 환율이 바뀌면 바로 그게 완전히 치명타를 입히겠죠. 난파선의 쥐새끼들처럼 다 빠져나가. 그러면 순식간에 한국의 정치가 붕괴되면서 아마 대기업들이 이제 죽는다 소리가 나고 대기업 아니라 서민 경제까지. 지난번에 뭐 폴스바겐에서 봤듯이 미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대기업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무슨 규제나 이슈가 들어가고 소송이 들어가게 될 거고 그러면 한국 경제가 못 버티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 과거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반해서 포로 석방하고 이 휴전 반대하고 한 부분에 빗대어서 어떻게 민족적으로 해결해 보자라는 거는 그때와 지금이 완전히 달라진 100% 개방 경제에서 아주 무모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걸 할 때는 대한민국의 GNP per capita 1인당 국민 소득이 54불일 때고 물론 그 후에 물가 상승분을 계산을 한다 해도 현재 우리나라 GNP가 27,000불이에요. 계산해 보십시오. 몇 배입니까? 빨리 계산해 보십시오. 540배가 늘어났습니다. 550배가 늘어났습니다. 그 상황을 그렇게 평면 비교를 하면 안 되고 지금 상황에서 답답하니까 국려지책으로 급한 마음에 전술핵 심지어 정치권에서도 전술핵을 달라고 고함을 지른다는데 단 전술핵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은 미군이 아닙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핵 우산 확장을 좀 더 견고하게 해달라는 하나의 압력으로서의 그 얘기는 가능할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우리 청와대를 향해서 전술핵 개발 안 하는 것이 애국이 아니다라는 그리고 미국에게 요구해가 전술핵 가져와 달라는 얘기는 거는 이 박근혜 정부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것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핵개발 역시 우리 자체 핵개발 역시 우리 기술이 있습니다. 원료도 사실은 어떻게 적당하게 제3루트를 가져오면은 어떻게라도 가져와서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코스트 다시 말하면 그걸 개발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이펙트 효과가 마이너스 효과가 이펙트가 아니고 임팩트 그 영향이 마이너스 임팩트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것은 바른 길이 아니다. 다른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 다른 길에 대해서 우리가 북한 핵을 억제할 수 있는 데 대한 전술핵이나 핵개발, 전술핵 도입이나 핵개발이 아닌 다른 방안에 대해서 소장님하고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방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욱해서 순간적으로 시원하다고 한마디로 감정적인 민족주의처럼 보수의 일부 인사들이 또 일부 보수의 명목적인 지지분들이 주장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건 나라 문 닫자라는 소리다. 자, 현실을 갖다가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